계속해서 국회 상황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 6개, 법사, 기재, 외통, 국방, 복지와 산업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게는 결국 못 되고 말았는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서 국회의 존재 의미는 야당한테 있는 거다. 견제와 균형을 잘해야 되는 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말았는데 지켜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책임에 대한 사의 표명이기도 하겠지만요. 예. 여당한테 좀 부담을 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좀 계산이 셈법이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지금 이건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다 보니까요. 예. 경제적 양극화라는 것은 중간층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양쪽에 자기 지지 기반들의 입장만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평행선 같은 그런 정책 차이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정치란 것은 국민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해가 볼 때는 어차피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좁혀지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 서로가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정책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한번은 그 평가를 받는다는 차원 속에서 기회를 주고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이 효과를 못 냈을 때 결국 국민이 또 이제 재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는 좀 지혜가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어떤 선언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발언을 하신 건지 그런데 아무튼 예결위원장은 오늘 선출 안 한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의 이제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하는 건데 법사위원회의 본래의 뜻은 자구를 수정한다거나 법을 다듬는 만든 법을 뭐 혹시 틀린 데가 있나 다듬는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 여당을 거대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발목을 잡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법사위원회가 제일 그래도 여당을 견제할 만한 곳이다. 21대 국회가 21대 국회 모습이 계속해서 이게 클로즈업 되고 있는 거죠.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법사위원장을 여상규 전 의원이 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이제 지금 여당 입장 속에서는 발목 잡기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일정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수단이라고 본다면은 역으로 그러니까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발목 잡기로 이용을 안 한다면은 굳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의 영역에 이제 한 발 더 들어오셔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라고 정당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기대했던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저 예상한 거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경제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좀 접근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사실 희망을 주는 저는 정당이 다음에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다음에 국회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익숙한 것과 이제 결별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캐치프레이를 내건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크게 지금 이제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간극이 심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 여야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가치관이나 국가 간에 있어서 너무 이 간극이 큰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의 단상에 올라와서 한 명씩 좀 전에 이제 송영길 위원장이 잠깐 인사말을 하고 갔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걸리는 것은 당장 추경을 처리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결위원장을 아직 뽑지도 못했지만 예. 또 뽑으려고 할 때와 뽑고 난 다음에 추경안 처리할 때 이게 또 뭐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거 아닐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추경을 여러 번 편성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이제 계획이 됐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 사태로 이제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하게 됐었고요.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나 이제 그러니까는 당시에 여당에서 예.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실책보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는 그 추경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실기가 더 우리가 이 걱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 결국 뭐냐, 우리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 이 추경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안 좋다는 얘기는 그게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그러니까는 그 처방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걸 만약에 망가지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규모보다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추경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편성을 협조를 안 한다면은 저는 국민이 굉장히 국민의 어쨌든 간에 눈이 싸늘하게 식을 것 같은 시선이요. 예. 추경 말고 시급한 경제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2차 지금 긴급 지원 이 재난 지원금을 저는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제가 원래 한 그 연말까지 한 7차례 정도 예. 저도 한 GDP 대비 한 5%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효과까지 계산하면 GDP 대비 한 4% 정도뿐이 부채는 안 증가시켜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미 보다시피 그 지금 수출하고 생산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소비가 그나마 좀 미미하게 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제 소진돼 가고 있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보릿고개를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7월 달에는 7월, 8월 달에 그러니까 적어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2차 긴급재난 지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을에 좀 추석 때 좀 한 번 더 하고 연말에 한 번 더 해서 한 4차례 정도 최소한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경을 좀 크게 키워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국가 채무만 걱정해서 너무 줄이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게 예. 실제로 추경안이 배정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 기존의 예산을 구조조정을 너무 해버려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당이 견제하고 여당은 소심하게 추경을 갖다 책정하다 보니까 예전 이미 짰던 예산을 갖다 마구 줄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게 수치에 약하다 보니까요. 예. 기재부가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추경 편성한 규모가 발표한 거는 59조가 넘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정부 지출액에 담은 거는 35조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3차 추경안이 35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차 추경 정도 규모뿐이 그러니까 지출을 실제로 안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한 60조 편성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 35조만 그러니까 이게 추경 편성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 규모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지금 이게 지금 편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경기 부양 효과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채무 비율 몇 퍼센트 조금 더 올리는 그 정도 가지고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깎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사실은 그것도 꽤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걸 다 깎아내는 이런 부작용들이 각 부처 예산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는요. 경기 침체기에는 소위 말해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요. 네. 재정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GDP 증가가 1 이상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정책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부채 비율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GDP가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제 거기서 부족하다는 말씀이겠죠. 예,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